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3세 김옥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했다. 거실 너머로는 아들 준호가 손주들과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3년을 숨기고 살았던 이야기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2024년 강남의 따뜻한 거실이 사라지고 1958년 마산의 판잣집이 떠올랐다. 썩은 나무 냄새, 빨랫줄에 걸린 누더기 옷들, 그리고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여자 새끼가 밥만 축낸다. 아들 하나 더 낳아야 했는데. 1958년 7살. 7살 오키는 마당 구석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만든 밥, 시든 잎사귀로 만든 반찬. 오키야. 뒤에서 오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12살 태준은 동네에서 소문난 잘생긴 소년이었다. 오빠, 이리 와봐. 오빠가 재미있는 거 가르쳐 줄게. 태준은 오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상하게 축축하고 뜨거웠다. 왜? 오빠가 무섭냐? 아니. 그럼 이리 와. 우리 둘만의 비밀놀이야. 그날 이후 뭔가가 변했다. 태주는 오키가 목욕하는 우물가에 자꾸 나타났다. 밤에는 좁은 방에서 오키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추워서 그래.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어머니 이순자는 가끔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다. 두 남매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을.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곧 문을 닫았다. 아버지 김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다. 봐라, 저것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으냐. 남매는 저래야지. 생일 축하한다, 오키야. 태주는 오키에게 색색의 털실로 짠 팔찌를 건넸다. 고마워, 오빠. 이거 끼고 있어. 넌 내 거니까. 내 표시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태준이 오키의 이불을 들춰냈다. 오빠. 왜? 쉿.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너 학교에서 남자애들이랑 놀았다고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난 그런 적 없는데. 아버지가 믿으실까? 오키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대문 앞에서 우체부 아저씨에게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남자한테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밤 밤새도록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태준의 손이 오키의 입을 막았다. 오빠가 가르쳐 줄게. 넌 이제 어른이니까. 그날 밤 11살 소녀는 베개를 깨물며 울었다. 복도 너머에서 어머니는 벽에 기대섰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다. 어머니는 알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간 오키는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다. 밥을 먹지 않아 앙상하게 마르고 눈빛은 공허했다. 오키야,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피곤해서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다. 1963년 학생의 집안일에 선생님이 개입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해 겨울, 오키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오빠가 자꾸 뭐?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빨래를 개던 손이 멈췄다. 오빠가 밤마다 내 방에 와서 오키야. 이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다. 그건 오빠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넌 오빠를 화나게 하면 안 돼. 아버지를 화나게 하면 안 되고. 엄마는 나를 안 지켜줘요? 이순자는 딸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엄마도 무서워. 미안해, 오키야.
그날 오키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키야, 이리 와봐. 방과 후 태준이 오키를 창고로 불렀다. 오빠, 난 숙제해야 해. 숙제는 나중에 해도 돼. 싫어. 나가야 해.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도망가면 아버지한테 말한다. 내가 학교에서 남자애들이랑 편지 주고받는다고. 거짓말.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 역시 여자 새끼는 안 돼 하시겠지. 오키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제발, 오빠, 그만해. 넌 내 거야, 오키야. 언제까지나. 태준이 창고 문을 잠갔다. 오키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태준이 동생 사랑이 지극해. 요즘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렇지, 아버지. 오키가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태준이 오키를 보며 웃었다. 오키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으윽. 오키는 화장실에서 속을 뒤집어냈다. 오키야, 체했니? 어머니가 문 밖에서 물었다.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구토는 매일 아침 찾아왔다. 2월이 되어도 3월이 되어도 어느 날 빨래를 하던 어머니가 오키를 불렀다. 오키야, 이리 와봐. 왜요, 엄마? 너 생리가 언제 나왔니? 오키는 멈칫했다. 생각해보니 석 달째 없었다. 엄마, 나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이순자는 딸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키야, 혹시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라도 없어? 엄마, 난 남자애들이랑 말도 안 해. 그럼 어떡해? 오키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누가 그랬어? 누가? 오키는 대답 대신 더 세게 울었다. 이순자는 딸의 어깨를 잡았다. 설마 태준이가?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머니도 무너졌다. 두 여자는 마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니. 안 돼. 엄마, 아빠가 날 죽일 거야. 하지만 곧 배가 불러오면 숨길 수가 없어. 석 달이 더 지났다. 오키는 큰 옷으로 배를 가렸지만 이미 5달. 한계였다. 그날 밤 김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오키야, 이리 와봐. 네, 아버지. 김철수는 오키를 가까이서 봤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다. 너 살쪘냐? 아,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어서. 거짓말. 너 요즘 밥도 안 먹잖아. 그는 오키의 배를 봤다. 옷 위로도 드러나는 불룩한 배. 이리 와. 김철수가 오키의 옷을 잡아당겼다. 5달 배가 드러났다. 이게 뭐야? 아버지. 저는 누구야? 누구 새끼야? 김철수의 손이 오키의 머리채를 잡았다. 오키가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아파요. 말 안 하면 죽여버린다. 누구야? 그때 태준이 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거 봐라. 천안 계집년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고. 태준은 놀란 척했다. 뭐라고요? 너 혹시 아냐? 오키가 누구랑 만났는지.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사실은 뭐야? 학교 앞 구멍가게 박철수? 걔랑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오키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오키가 소리쳤다.
오빠가 한 거예요. 오빠가 계속. 뭐? 김철수가 오키를 쳐다봤다. 지금 내 오빠를 모함하는 거냐?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빠가. 철서? 김철수의 손바닥이 오키의 뺨을 때렸다. 이 더러운 년이 자기가 남자 밝혀놓고 오빠 탓을 해. 여보, 제발. 이순자가 말리려 했지만 김철수는 그녀도 밀쳐냈다. 태준아, 가자. 그 박철수 새끼를 찾아야겠다. 네, 아버지. 태준은 오키를 한번 보고 미소를 지었다. 승리의 미소. 부자가 나간 후 이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오키를 안았다. 왜 진실을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엄마. 아무도 안 믿어요. 진통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엄마, 아파. 참아, 오키야. 조금만 더. 이순자가 산파 역할을 했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테니까. 힘줘. 지금 힘줘야 해. 으아악. 16시간의 고통 끝에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울었어. 아들이야, 오키야. 어머니가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닦아 오키의 품에 안겨줬다. 작고 붉은 아기, 쪼글쪼글한 얼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쌍꺼풀 있는 날카로운 눈. 엄마, 이 눈, 태준이 눈이구나. 오키는 아기를 보며 울었다. 이 아이는 고통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죄가 없었다.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문이 벌컥 열렸다. 김철수와 태준이 들어왔다. 아들이냐? 네. 김철수는 무표정하게 아기를 내려다봤다. 준호라고 해.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다. 태준이 다가왔다. 귀엽네. 나랑 똑 닮았어. 오키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꼭 안았다. 만지지 마세요. 뭐?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오빠 아들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네 아들이지. 근데 오키야, 피는 못 속여. 저 눈 좀 봐. 누구 눈이야? 나가요. 잘 키워. 나중에 크면 내가 가르칠 게 많거든. 그 말에 오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966년 10월 아버지의 죽음. 김철수 씨, 공장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뇌출혈. 50세. 장례식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은 장남 김태준에게 상속됩니다. 오키 씨와 이순자 여사는 집에 거주할 권리만 있습니다. 태준이 오키를 봤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오키야. 너도 준호도 다 내 거지. 그날 밤 오키는 결심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일주일 후 친구 미영가 찾아왔다. 오키야, 서울 가자. 서울? 우리 이모가 종로에서 하숙집을 해. 거기서 일하면 방이랑 밥은 주신대. 하지만 버스표 살 돈이 없는데. 그건 내가. 그때 동네 부잣집 박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고 준호를 안을 때마다 눈물을 보였다. 오키야, 이거. 박 여사는 봉투를 건넸다. 이걸로 서울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박 여사님, 왜?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지만 도망칠 용기가 없었지. 넌 달라. 넌 용기가 있어. 가거라. 조건이 있어요? 응. 내가 도왔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줘. 내 남편이 알면 큰일 나거든.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다. 새벽 3시
오키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준호를 포대기에 안고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거실을 지날 때 어머니가 부엌 문틈에 서 있었다. 엄마, 알아. 다 알아.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지혜야. 엄마가 너무 겁쟁이였어. 엄마, 가거라. 그리고 행복해라. 준호 잘 키우고.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오키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미안해요. 나도 사랑한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오키는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산역.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응. 고마워, 미영아. 표 샀어? 서울역까지. 기차가 들어왔다. 낡고 덜컹거리는 무궁화호. 오키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마산이 멀어졌다. 공장 굴뚝, 판잣집, 지옥 같았던 집. 안녕. 그리고 영원히 잊을게. 이름이? 하숙집 주인 김 여사가 물었다. 김옥희입니다. 나이는? 20입니다. 실제로는 16이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작년에. 쯧쯧. 고생이 많았겠네. 방은 다락방밖에 없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숙집 일은 힘들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자유로웠다. 새로 오신 하숙생이십니다. 송기철 선생님. 60대 중반의 노신사. 한국전쟁 참전용사. 반갑습니다. 오키는 남자들이 무서웠다. 모든 남자가.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울었다. 으앙. 준호야, 제발. 조금만. 송 선생님이 부엌에 들어왔다. 제가 봐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딸을 키워봐서. 송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준호를 안았다. 놀랍게도 준호는 울음을 멈췄다. 호, 똑똑하네. 할아버지가 줬나 봐. 그날 이후 송 선생님은 자주 준호를 봐줬다. 어느 날 저녁 송 선생님이 물었다. 오키 씨, 실례지만 남편분은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딸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건 1964년에 15살이었어요. 어떤 남자한테. 송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여자애가 유혹했을 거라고. 결국 딸은 임신한 몸으로 한강에. 선생님, 그때 제가 믿어줬더라면. 오키 씨, 당신과 준호를 보면 제 딸이 생각납니다. 저는 용감하지 않아요. 용감합니다. 아이를 지킨 겁니다. 오키 씨, 나 이제 하숙집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정년 퇴직했어요. 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러시군요. 그런데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넓어요. 북촌 한옥인데 방이 3개나 되거든. 오키 씨와 준호가 함께 살아주면 안 될까요? 각자 방 쓰고 오키 씨는 집안일 좀 도와주시고.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남의 눈치 볼 나이가 아닙니다. 제발 내 마지막 가족이 되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병원 침대에 송 선생님. 숨이 약했다. 오케 씨. 통장. 서랍에. 말씀하지 마세요. 집 등기부. 변호사에게. 이미 당신 이름으로. 안 돼요. 선생님. 제발. 받아줘요. 당신은 제 딸. 준호는 제 손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족이 되어줘서.
송 선생님의 손이 스르르 떨어졌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키야,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준호를 잘 키워라. 그 아이는 특별하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10살 준호가 물었다. 착한 사람이었단다. 정직하고 너처럼 웃음이 예쁜. 사진은요? 다 잃어버렸어. 거짓말.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 1980년 서울대 건축학과 합격. 1981년 혜진과 결혼. 1982년 딸 지은 출생. 1985년 자기 사무소 설립.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준호는 태준이 절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되었다. 할머니, 영상 대박 났어요. 조회수 500만. 손녀 지은이 소리쳤다.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준호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상 봤어요. 준호야. 준호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제가 그동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고 물어서.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럼 저는 누구예요? 오키가 아들의 얼굴을 감쌌다. 너는 내 아들이야. 김준호. 그것만 기억해. 하지만 피는, 제 안에 흐르는 피는. 오키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들어봐, 준호야.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절대로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내가 지킨 가치들이 그게 너란다.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48년 동안 엄마 혼자가 아니었어. 너는 엄마의 희망이었어. 준호, 너는 지옥에서 피어난 기적이었어. 정말 가시려고요, 엄마? 준호가 운전대를 잡고 물었다. 응.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구나. 오키는 창밖을 바라봤다. 경부고속도로. 58년 전 그녀는 기차를 타고 이 길을 거꾸로 달렸었다. 마산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판잣집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공장지대는 쇼핑몰이 되어 있었다. 저기가 우리 집이 있던 자리야. 지금은 편의점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저기가 작은 공원.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오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태준, 70대 중반의 노인. 쌍꺼풀 있는 날카로운 눈. 하지만 이제는 탁하고 흐릿했다.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고. 저 사람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키는 천천히 다가갔다. 태준은 그녀를 올려다봤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의 입이 열렸다. 오키야? 오래간만이네요, 오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 살아있었구나. 놀랐어요? 제가 엄마를 두고 오빠에게서 도망쳤다는 게. 아니, 난.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다. 뇌졸중. 10년 전에. 아무것도 못해. 혼자. 아무것도. 박수진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봤다. 요양보호사가 돌봐줘요? 가끔.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2번. 그래요. 오키는 냉정히 돌아섰다. 오키야. 태준이 울부짖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오키야. 제발 용서해줘. 오키는 고개를 돌렸다. 용서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용서는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오빠. 저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어요. 오키야. 아니, 내 아들. 준호는 잘 있니? 그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저 여기 있습니다.
태준이 준호를 올려다봤다. 자신의 눈을 가진 남자. 자신의 턱선을 가진 남자. 준호야. 나는 내 아빠. 아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사랑, 희생, 보호. 그게 진짜 부모예요. 당신은 그냥 생물학적 DNA 제공자일 뿐입니다. 태주는 무너졌다. 휠체어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다. 오키와 준호는 공원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저를 낳은 거? 오키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내 기적이야, 준호야.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저도 감사해요,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키는 카메라 앞에 앉았다. 옆에는 준호가 함께 있었다. 오늘은 제 아들 준호가 함께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영상 속 그 아기 준호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감동 아드님이 진짜 계셨네요. 눈물바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존재가 뭔지.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걸.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오키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학대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기적입니다. 사랑으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다. 저는 그 증거입니다. 제 아이들, 지은이와 민준이를 보세요. 할머니의 사랑이 3대를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악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박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마산의 그 오빠에게 전합니다. 용서는 안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과거지만 제 미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생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영웅입니다. 카메라가 꺼졌다. 거실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녁 먹어요. 오키는 일어섰다. 73년의 무게를 벗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족에게로 갔다. 지옥은 끝났다. 이제는 천국이었다.